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 카카오톡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 사진을 자른다든지 또는 밝기를 바꾼다든지 할 때 갤러리에서 일일이 편집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않아도 카카오톡 자체 기능만으로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채팅에서 원하는 채팅방 들어간 다음 사진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 앨범 터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마술봉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다양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진을 자르는 기능부터 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크롭 아이콘이 보이죠? 이 크롭 아이콘은 대부분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자를 때 이용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사진을 잘라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코너를 잡고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없어지고요. 선택한 구역이 남게 됩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자유롭게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잡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1:1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자르는 구역을 1:1 사이즈로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코너를 잡고 움직여도 항상 1:1 사이즈만 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4, 4:3, 그 다음 화면 맞춤은 내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체크하시면 이렇게 그 상태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것은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면 부드러운, 깨끗한, 따스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선명도 나오죠? 그리고 흑백 사진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필터를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이 굉장히 유행이죠. 필름 느낌으로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도 있겠죠. 자,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제일 좌측으로 오시면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터치해 주시면 원래 사진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90도씩 회전을 시켜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시원한 경치로 마음 더 상쾌하게 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써졌죠.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로 텍스트를 키워줄 수 있겠죠. 원하는 사이즈대로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아무 곳이나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보이죠.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대표 이모티콘을 누르게 되면 하부 이모티콘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이모티콘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모티콘도 하나 넣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모티콘 들어가고요. 사이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치를 시킬게요.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모티콘과 텍스트 같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휘어져 있는 선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직접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컬러부터 지정을 하겠죠. 자,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펜 모양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 그대로 원하는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하이라고 영어로 써봤는데요.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지워주시면 되겠죠. 모두 지우개 하면 전부 지워지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금방 그린 것들 취소를 해주죠. 한 번만 이용해 보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기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죠.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편집이 끝났으면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상대편에게 그 상태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자, 카톡으로 사진들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넣거나 손글씨나 손그림으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서 전송하시면 상대편에게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되겠죠. 사진 보내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휴대폰 통화 중에 문자를 보내는 등의 다른 앱을 이용하다가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받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낼 때는 통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죠? 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메시지 앱이 실행이 되면서 통화 중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죠. 통화 중 메시지 전송입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럴 때 홈 버튼을 눌러도 홈 화면으로 들어오지 통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자, 이때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전화 통화 버튼이 보이죠. 지금 얼마 동안 통화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통화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 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네이버 메모라든지 삼성 노트 같은 앱으로 저장돼 있는 글을 봐야 한다거나 또는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열고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전부 이용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실 때는 앞서 같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요. 이 버튼이 작아서 잘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 부분에 통화 상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창을 터치하셔도 원래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다른 앱을 이용을 할 때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이용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통화 중에 다양한 앱과 인터넷 검색까지 다 이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전화기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하실 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항상 급할 때 배터리가 부족하죠. 외부에서 배터리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휴대폰 및 다양한 기기들을 간단하게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 휴대폰이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고요. 지금 이 휴대폰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으로 전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사용함으로 켜주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 뒷면을 같이 맞대는 방식으로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휴대폰도 전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대신 전화 중이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충전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내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충전을 할 수 없겠죠. 자, 어느 정도까지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30%로 설정을 해놨죠. 자, 내 스마트폰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없죠. 자,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은 충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충전이 필요한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충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 표시가 보이죠?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충전이 좀 더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충전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두 기기에 케이스를 전부 빼주시고 하시면 좀 더 빨리 충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떼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은 중지되고요. 자,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이런 식으로 충전이 돼요. 외부에서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 배터리가 없으면 난감하죠. 자, 그럴 때도 이렇게 뒤쪽에 얹어 주시기만 하면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이렇게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에 휴대전화 배터리 공유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마다 다르지만 이 무선 충전 상태에서도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무선 배터리 공유 위에 보시면 충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 두 가지가 있죠. 자, 고속 무선 충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바로 잡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고속으로 할 수 있죠.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충전되는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기기들이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뒷면을 갖다 대면 고속으로 충전이 됩니다. 고속 무선 충전일 경우에는 충전 받는 스마트폰도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스마트폰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갤럭시 워치의 경우도 이 뒷면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난감할 경우 주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대부분 시계를 보는 용도로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외의 기능들을 잘 이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금 화면에 시계 설정하는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잠금 화면에서 시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계가 작으면 보기 불편하죠. 일단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잠금 화면과 일반 홈 화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잠금 화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계 크기를 키워줄 수가 있죠. 자, 시계 부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다양한 시계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아예 없앨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작게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하거나 위아래로 나와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시계 형태로 볼 수도 있죠. 자, 다양한 시계 형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아예 달력을 꺼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달력 크기를 키울 수 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죠. 이 잠금 화면에서 시계나 달력 크기는 화면의 중앙 정도까지밖에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키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도시의 시간도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지 시간이라고 여기 나오고요. 그 아래에 도시를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도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줄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본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간 다음 미국 시간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시애틀 시간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추가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도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추가할 수도 있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 시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시계 설정하고요.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코너 잡고 터치 드래그 하시면 최대한 키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 끝에서 끝까지 시계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 있지만 이렇게 크기를 많이 키웠을 경우에는 위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죠. 한계가 있어요. 중앙 정도까지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원하는 폰트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폰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계 아래에 보면 위젯이라고 있죠. 이 위젯을 눌러주시면 날씨, 리마인더, 배터리, 시계, 캘린더 등의 다양한 위젯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날씨를 많이 첨부를 하시죠. 이 시계 부분에 날짜와 요일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날씨를 추가하는데요. 자, 날씨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형태의 날씨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와 강수 확률, 일출, 일몰 정보까지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자외선 정보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달 모양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달 모양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달 모양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현재 온도와 날씨도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도 추가하겠습니다. 자, 위젯 창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씨 정보와 초미세먼지 농도라든지 달 모양도 들어가 있죠. 자, 터치하고요.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에 보시면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 메일 이런 정보도 여기 전부 나오죠. 자, 이게 필요 없을 경우 터치하신 다음 설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이콘만 보여줄 수도 있고 자세히 보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자세히 보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자세히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부재중 전화라든지 알림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하고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lways on Display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상태는 잠금 화면 상태는 아니죠.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 터치하면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시지라든지 안드로이드 시스템, 롯데카드 이렇게 알림 정보, 부재중 전화 정보 이런 것들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왔는데요. 자, 시계 커졌죠? 훨씬 보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 요일, 날짜 다 나오고요. 여기 알림 정보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알림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터치했을 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알림, 메시지, 부재중 전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죠. 그러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터치하면 잠금 해제 패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패턴을 해제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는 메시지나 알림, 부재중 전화 상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잠금 해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잠금을 풀고 들어가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연락처 정보라고 있죠. 자, 이건 뭘까요? 혹시나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죠. 스마트폰이 잠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써주시면 스마트폰을 풀지 않아도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 정보를 한번 써볼까요? 연락처 정보 터치하시고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쓸 수 있다고 하죠. 자, 010-123-4567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완료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금화면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연락 전화번호가 뜨게 되죠. 물론 이 연락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는 없어요. 다른 휴대폰으로 이 연락처에 전화를 할 수 있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기 비상 연락처는 꼭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잠금화면 및 Always on Display 들어갑니다. 그 다음 Always on Display 들어갑니다. 자, 지금 Always on Display라는 기능은 잠금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항상 시간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Always on Display를 꺼주게 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그냥 까만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시간과 잠금 화면 설정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화면이 잠금 화면이 되는 거고요.
측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까만 화면은 Always On 디스플레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특히 취침을 하실 때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켜놓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속 시간 표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되겠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꺼놓고 이용하시는 게 배터리 소모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보안 잠금 상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풀어줄게요. 이 보안 잠금 설정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잠금 화면으로 바꿀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잠금 화면으로 바꾸고자 할 때 측면 버튼으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계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지금 껐죠. 그래서 시계는 나오지 않겠죠. 자, 여기서 시계를 보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시면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와서 시간과 알림, 부재중 전화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5초 후에 잠긴다고 나오죠. 그 다음 자동으로 화면 잠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꺼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꺼지고 5초 후에 화면이 잠기는 거예요. 5초 전에 화면을 다시 켜면 잠금 화면 상태가 아닌 거죠. 스마트폰을 책상 같은 데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 화면이 꺼졌다고 생각하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화면이 꺼지더라도 잠금 화면이 될 때까지는 5초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즉시 5초, 15초, 30초 이렇게 있죠. 즉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꺼지자마자 바로 잠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 Always On 디스플레이, 다양한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금 화면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셔서 좀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비용 들이지 않고 즉석에서 대량의 문자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앱으로 들어가셔서 채팅 플러스를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채팅 플러스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채팅 끄기가 나와 있죠. 지금 상태는 채팅 플러스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끄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채팅 플러스가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팅 플러스를 켜주신 다음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받는 사람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상관없이 전부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요. 일단 단체 문자를 받을 사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받는 사람 선택 창이 나오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전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받을 사람을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체크가 되죠. 전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체크가 됐으면 완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ib교육.com님 외 2명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연락처에서 체크한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입력창에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단체 문자가 전송이 되죠. 그 다음 연락처에 있는 사람 외에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가상의 번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번호가 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필요 없는 번호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전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입력하면 되겠죠. 자, 메시지 입력했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죠. 자, 상대편이 답장을 해봤어요. 자, 지금 2명이 답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한 명이 감사합니다 했고요. 또 한 명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기존에 이용하던 대화방에 그대로 메시지가 들어오죠. 제가 전송한 대화방은 어때요? 보낸 메시지만 나오고 답은 나오지 않죠. 자, 이거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 대화방이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편과의 대화방이 따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전부 갤럭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낸 대화방에 메시지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단체 문자 방이 하나 생성되고 상대편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가 여기에 전부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만약 상대편이 나와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 또는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편 중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대화방에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따로 상대편과의 대화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아예 이렇게 단톡방이 생겨서 이 대화방을 기준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통신사에 따라서 또는 아이폰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대화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상대편과 기존에 대화를 했던 대화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화방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 단체 문자는 통신사에 따라서는 수백 통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통신사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수천 건의 대량 문자는 발송할 수가 없겠지만 간단한 모임이라든지 간단하게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낼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